오는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그렇고요. 또 날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서 또 한 번의 외교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까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상 말이죠. 날짜도 그렇고 1박 2일 뿐이 안 되고요. 게다가 미국에서 주장하는 날짜 그대로 갖고 네. 예. 의제도 지금 뭐 조율 중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점도 있고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날짜 11일이 이제 미국의 이제 주장대로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네.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겁니다. 아, 일방적으로. 11일 하루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예.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참 밉보이고 얕잡아 보였으면 예. 지금 미국한테 참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참 저는 역대 어느 정부가 이런 참 이 수모를 참 당했는지 참 개탄스럽고요. 예. 11일은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낙연 총리한테 맡기고 부랴부랴 이제 이제 워싱턴으로 달려가게 됐는데요. 1박 2일이라는 한미 정상회담은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예, 저도 가는 데만 기억이 하루가 없습니다. 걸리는데. 예, 기억이 없습니다. 1박 2일은 물론 뭐 비행기 시간을 따지면 뭐 3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하루 자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교민들도 만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정말 국가 정상이 미국 최대 우방인 미국을 가서 그냥 실무 방문으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오는 게 정말 참 저는 국가의 국격에 이게 과연 걸맞는 일인지 그렇죠. 참 이게 너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가는 거고 또 미국도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 그런데 의제들도 말이죠. 지금은 미국이 아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고 대북 제재를 계속 이어나가는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굳이 가는 이유는 아마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대화는 이어가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뭐 그냥 무리를 하면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데 같은데요. 북한 편을 들라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로이터에서 하노이에서 미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다 노출이 됐는데요. 네네. 전 솔직히 우리 정부가 그 문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궁금한 게 많은 거죠.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이 됐고 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빅딜 문서의 내용이 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거고 네.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되고 또 북한은 또 지금 뭐 미사일 발사대를 또 다 복구했다고 하고 이런 상당히 이런 초조한 입장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만은 참 정말 한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기에 일본을 2차례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 달에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6월에 또 오사카에서 G20가 열립니다. 두 번 오는데 한국은 이 근처에 일본이나 중국에 오면 두 번이면 그래도 한 번은 들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총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국내외의 어떤 따가운 비판, 뭐 정보 부재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뭐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환영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형식이나 이런 문제 지금 내용도 제대로 된 실질적인 논의가 한미 정상 간에 이루어질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이제 외교 소식통에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성사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외교 소식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도 한국 정부가 졸라서. 조르니까 수용했다,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지금 태영호 공사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떠나시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 일주일 사이에 저는 판문점에서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번처럼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막 김정은 만난 것처럼 또 깜짝 쇼를. 그렇죠. 그리고 네. 떠나면서 뭐 언론에 발표한다든지 혹은 네.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발표하는 거. 뭐 대통령이 차 타고 가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냥 비밀리에 떠나면 뭐 또 헬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하고 연락해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중에 이제 뭐 예고하지 않고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여전히 있다. 네. 그 태영호 공사에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북한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최근에 한 1, 2주 동안 어떤 미국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예. 이런 것으로 보아 어떤 미국에 대한 뭔가 오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에서 지금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느냐? 북한 얘기는 좀 들어봤느냐? 북한의 어떤 메시지는 가지고 왔느냐?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그 한국이 뭐 요새 보니까 뭐 굿 이너프 딜이라는 뭐 새로운 용어를 뭐 참 이게 영어로 또 이렇게 만들었던데요. 이제 그 내용이 도대체 또 뭐며 그리고 북한하고 협의는 됐느냐? 또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남한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을 그렇게 잘 알고 이해한다면은 그러면 북한의 어떤 지금 속 사정과 북한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도 정보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잠깐이라도 만나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설득도 하고 내가 가서 이런 제안을 할 테니까 북한도 좀 양보해야 된다. 양보해라. 비핵화 의지도 보여야 된다. 비핵화를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비핵화를 설득 안 하고 자꾸 당근만 주겠다고 남북 경협만 주겠다고 하니까 김정은의 버릇이 자꾸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결심을 하고 의지를 보여라. 이런 설득도 하면서 그럼 내가 한다면 뭐 걱정거리가 뭐냐? 내가 미국에 가서 좀 좋은 제안을 해서 갖고 오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우리 뭐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자 간에. 그래서 미국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판문점에 깜짝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깜짝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과 조율해서 또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 같네요. 북한 얘기를 또 전달하게 되면 미국은 열받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번에 얘기를 하는 것은 또다시 북한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면 정말 이 한미 동맹은 끝나는 거죠. 이제는 뭐 균열이 아니라 거의 이제 파탄 남남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유념해야 되는 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처음 취임하고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처음 뉴욕을 도착해서 제 기억에는 뉴욕 타임스로 기억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기자가 새로 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뭘 할 거냐 이러니까 내가 햇빛 정책을 내가 가르치겠다.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 국무장관이 파월이었습니다. 파월을 불러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엄청 질책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때 디스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스맨이라는 새록새록 정말 하네요, 참 기억이. 예, 네. 정말 외교사에 참 지옥적이었죠. 그런 그 참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얘기가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그래서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이제 그 회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네, 또 한번 뭐, 출연해서 말씀해 예, 주십시오. 폭로하거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찌됐거나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탑 스포크스먼, 북한의 탑 스포크스먼이 아니라 나는 트럼프의 탑 스포크스먼이다. 미국의 탑 스포크스먼이다라는 말이 나올 예. 그런 대화를 이어가야 미국과 찰떡 공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것을 한미 간의 공조를 No Daylight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빗셀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틈없이 이게 예. 빛도 안 새는 안 새는 그런 찰떡 한 몸의 동맹, 이것을 과시해 왔습니다. 네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 김정은에게도 나는 미국 편이야. 당신 정신 차려라. 예. 비핵화 해야지. 비핵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핵화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살려주고 북한 주민들 살려주고 경제개발해서 베트남이나 중국 주민들처럼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당신 목숨도 보장해주고 체제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경협해주겠다. 뭐 해주니까 자꾸 비핵화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또 하나 예.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김현종이 이제 사전 이제 특사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현종 뭐 영어 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통입니다. 예. 오직 급했으면 이제 이 김현종 차장을 이제 투입해서 이제 대미 외교에 나서게 했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케미는 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저는 김현종 차장을 투입한 건 잘했다. 그러나 이제 이 뭐 외교 안보 분야는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겠죠. 김현종 차장이 워싱턴에 가서 기자들에게 만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한미 간에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3자 간에 비핵화의 정의를 일치시켜야 된다. 비핵화 정의부터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비핵화 정의는 작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죠. 예. 근데 이게 회담이라는 게 이게 엉터리 회담인 거예요, 지금. 외교사에도 정말 이거는 정말 교과서에 이런 회담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마 이런 사례로 아마 교과서에 실릴 이런 사례인데요. 비핵화의 정의도 안 하고 지난 싱가포르 회담을 치른 겁니다. 그렇게 와서 지금 와서 비핵화를 하자 하니까 북한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미국은 야 비핵화 이거야. 북한이 비핵화야.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죠. 북한은 야 한반도 비핵화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앤드류 김 전 CIA 부국장, 그 코리아 미션 센터장 아닙니까? 제가 미국 가서 CIA 본부에서 직접 만난 분입니다. 경험도 많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요. 최근에 서울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차 그 싱가포르 회담 그 자기가 이렇게 북한에 평양에도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만나면 미국이 이 전개한 전략 자산 뭐 B-50이라든지 뭐 핵잠수함 이런 것을 이 한반도를 겨냥한 것을 다 철수하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괌에 있는 핵 전폭기 뭐 또 하와이에 있는 이 전개된 전략 자산들을 다 철수시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북한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인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을 포함한. 미국도 빼라. 지금 남한은 비핵화가 돼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다 전술핵 다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도 아주 실수였다고 보지만 지금 비핵화 정의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뒤늦게 와서 지금 1년이 뭐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 문제의 정의부터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거꾸로 푸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한 3번, 4번 왔는데, 지금 1번 문제부터 이제 다시 푸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어찌됐거나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비핵화 정의를 하자 하는 예. 거는 잘 된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현종 차장이 탑다운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참, 정말 우리 국익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네.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은 김정은의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계속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하노이 회담을 보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정말 천운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하노이 회담 때 문서를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빅딜을 문서에 적어서 김정은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문서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글자로 다 적고 미국의 각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 국무부, 거기 관계되는 종전선언은 국무부, 핵 시설 같은 거 국방부, 또 무슨 제재 관련되면 재무부, 이런 쪽에서 그 문서는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각 장관들이 부서를 한 거예요. 각 실무자들이 올린 것이고 아주 완벽한 그런 비핵화 플랜이죠. 그 문서로 됐다는 것은 모든 행정부가 다 사인을 한 거고 오케이 한 거고 장관들이 오케이 한 거고 트럼프도 사인을 한 겁니다. 사인을 했으니까 넘겨준 거 아닙니까? 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바텀업식이죠. 실무자들이 연구해서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이것이 어떤 정말 완벽하고 이상적인 하나의 이제 빅딜인데, 또다시 김현종 차장은 한국 정부 입장이겠죠. 우리 정부는 또 탑다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가 필요 없다. 문서는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축해가지고, 대통령님, 과거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이제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명록이 북한의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북한 학생들의 매스게임을 보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어찌됐거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때 김정일이죠. 그때 북한 위원장은 평양만 와라. 평양만 오면 우리가 양보하겠다. 실무자 회담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에서, 이건 제가 이번에 워싱턴 가서 코엔 전 국방장관에서 들은 비화입니다. 미국 정부 실무자하고 북한 정부 실무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썬킴 필리핀 대사하고 최선희가 실무 협상을 했듯이 북한이 아무것도 안 내놓더라는 겁니다. 양보를 안 하고.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클린턴만 와라. 평양에 오면 양보하겠다.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콧길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클린턴이 그 보고를 받고는 안 간다. 이건 믿을 수 없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 이렇게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일말에 그래도 기대는 했습니다. 좀 정말 정의용 실장이, 지금 완전히 워싱턴에서 거짓말장이로 낙인 찍혀 있는 정의용 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비핵화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늘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북한의 안전 보장이 확보되고 체제 보장, 평화 체제가 되면 그것도 말도 참 묘해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참 애매모호한 화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덜컥 조건은 다 빼고 비핵화 결심을 했다.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백악관 기자들에게 정의용 실장을 시켜서 당신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네가 얘기하고 네가 다 책임져.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에. 그래서 저는 정말 8번 김정은이 과거 북한 수뇌부가 거짓말했지만 김정은 그래도 좀 또 유럽에서 공부도 하고 세계 물도 좀 먹었고 네. 그래서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저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아니죠. 결국은 사기극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제대로 문서로 제시하니까 못하겠다고 배째라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걸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현종 차장이 또 탑다운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의 볼튼이나 그 실무자 어렵사리 예. 폼페오도 강하게 바텀업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폼페오도. 그런데 또 무슨 뭐 비선을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 가지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저는 정말 참 한심하고 정말 걱정됩니다, 참, 진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이제는 제대로 볼튼과 자꾸 무슨 정세현 전 장관을 내세워 가지고 뭐 볼튼을 인신공격하고 이런 치졸한 짓을 하지 말고요. 정말 볼튼과 폼페오 이런 그 미 국무부 백악관 라인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하고 우리는 다 한편이다. 우리 당신 전문가들 존중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뭔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놔야지.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무슨 뭐 백인 장교 운운하면서 그런 인종 차별, 인종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래를 한다? 이거는 미국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이거는 문명 국가에서 제대로 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있고 다 각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다 각 권한이 있고 수석도 대통령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다 수석들도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그 주장이 있고 자기 권한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만 잡고 그리고 또 탑다운식으로 김정은하고 또 이렇게 한다? 이것은 또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미국 편이다.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번에 굿 이너프 딜 좋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된 협상을 좀 하고 와라.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걱정이 더 되는데요. 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참 우려된다 했는데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11일 날 가서 정말 한미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1박 2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 또 대변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아주 외교 망신이 예상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잘해야 되고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이런 좀 과장된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게 미국 아니었으면 나는 아우지 탄광에 갔을 거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굉장히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안심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국가 원수는 그런 제스처도 그런 발언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국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어떨 때는 자기 소신도 좀 굽힐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는 절대로 그런 파탄이 나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말 그 외교부가 정말 잘 조율해서 정말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으로 끝나기를 저는 학수고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청와대가 우리 정부가 정말 제가 보니까 참 무능한 참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말 정신 제대로 차려서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 참모들 외교 라인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진다고 많다. 했습니다. 예.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가의 최고 브레인, 최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그 면면들 실력, 능력, 오늘 아침에도 뭐 또 외교 또 사고 났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또 장관들 지금 보십시오.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도 참 고르기 어려운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네. 이 장관, 네. 또 김현철도 그렇습니다. 김현철을 잘라야 철회시켜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도-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이 이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현철의 소신 있는 지명은 사람이래요. 김현철을 지명하는 것은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끔찍한 않습니까? 얘기입니다, 진짜. 미국이 들으면은 미국이 바보입니까? 다 듣고 있을 텐데 이건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께서 한미 공조를 하시려면 김현철 후보부터 우선 사퇴시키고 네. 지명 철회하시고 미국으로 가는 게 순서다. 저는 이렇게 정말 충언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